오늘은 한국 최고의 무당 두 명이 조금은 충격적인 윤 대통령의 사주와 그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두 무당 중 어떤 무당의 신점이 더 정확할지 판단해 주세요. 무당 A.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이는 강직함과 속삼재. 무당 A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신기를 받아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앞날을 예언해온 이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날것의 신통력을 지닌 경우가 많아서 때로는 경험 많은 이들보다 깊숙이 들어맞는 점괘를 뽑아낸다고도 합니다.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본 경위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정체를 모르고 단순히 이 남자분의 생년월일을 보고 성격이나 미래를 좀 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무당 A는 흔쾌히 사주풀이를 시작했고 몇 마디를 뱉자 주변에서는 사실 이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무당 A가 크게 당황했을 법도 했지만 오히려 태연하게 점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당 A가 내놓은 점괘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무당 A가 예언 내용입니다. 이분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한번 꽂히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지요. 그런데 그 고집이 가끔은 본인에게 득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삼재가 이미 지났다고들 말하지만 사실상 속 삼재라고 부르는 운세 흐름이 계속 따라다니는 형국입니다. 겉으론 삼재가 끝났다고 말해도 사주 어디엔가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게 있어서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속 삼재는 관재와 사고수를 특히 조심하라고 일러줍니다. 이분의 사주엔 관운이 강하긴 합니다. 고집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높은 자리에 오를 운명이 보이긴 하죠. 이미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 부분은 현실화된 셈입니다. 하지만 그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주변에 적도 많고 좋아하는 이도 많지만 적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면 굵직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어요. 관제 문제, 즉 법적인 문제나 수사, 소송 같은 것들이 쉽게 터져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분에게는 자칫하면 사고수가 따라다니니 늘 건강이나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몸에 큰 무리가 오거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올해 운세는 어떨까요? 하고 묻는다면 상반기까지는 조금 답답하거나 구설이 따를 수 있다는 흐름이 보여요. 주변에서 말이 많고 본인 스스로도 일단 막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다 보니 여러 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지요. 다만 여름을 지나면서 점차 흐름이 달라질 겁니다. 구설도 어느 정도 가라앉고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풀리는 계기가 생길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직면한 난관이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5년 여름 즈음이 되어야 어느 정도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어요. 구군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지도자로서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리더십을 펼치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변의 모략이나 허점을 관리 못한다면 오히려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분에게 중요한 건 사람 관리와 관제 조심이라는 두 마디로 요약됩니다. 인복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인복을 스스로 차버릴 위험도 높아요. 반대로 말하면 조금만 세심하게 주변을 다독이고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면 사주가 원체 강해서 큰 기회를 잡습니다. 미래 전체로 볼 때 이분은 스스로 성격을 다스리기만 한다면 무난한 길을 갈 수 있어요. 다만 사고수, 관제수 같은 것은 언제든 잠재되어 있으니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과 얽힌 묘한 점을 굳이 꼽자면 강인한 외유에 속은 많은 이들이 그 내면의 단단함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이라고 할까요? 처음엔 부드럽게 대하더라도 중요한 순간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념이 때론 본인을 구원해주지만 때론 본인을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말했지만 요약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꽤 강하게 버텨낼 운명을 가졌다. 그러나 주변 사람, 관제, 사고수만 조심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구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무당 A의 말은 이렇듯 간단치 않았습니다. 특히 삼재가 끝나도 속삼재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돋보였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운세는 강하지만 구설과 관제 위험이 뒤따른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가 강조했던 단어는 조심과 사고수 그리고 여름 이후의 반전이었는데 그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를 가늠하는 주요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당 B. 윤석열 대통령의 인덕 부족론과 34월의 분기점. 두 번째 인물 무당 B는 조금 다른 색채를 지닌 베테랑 무속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깊은 산중에서 신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굵직한 인사들의 운세를 봐줬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결코 대중 앞에 자주 서는 편이 아닌데 이번에는 어느 날 불쑥 들어온 의뢰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당 B 역시 처음에는 특정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단지 이 남자분의 성격, 운세 그리고 향후 일에서 인연이 궁금하다는 요청을 받았을 뿐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무당 B는 사주를 펼쳐보고는 몇 가지 찝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스태프가 사실 이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라고 알려주자 살짝 놀라면서도 그러면 더 조심스럽네라고 말하며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우선 이분은 겉으로 보기엔 매우 강단이 있어 보이고 본인도 그렇게 스스로를 믿는 듯합니다만 사실 주변 인복은 풍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덕이라고 하는 요소인데 의외로 측근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배신을 당하기 쉽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격이 고집스럽고 추진력도 뛰어나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여러 가지 내부 잡음이 생길 수 있는 구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에서 나서야 할 시기와 물러나야 할 시기만 잘 구분하면 국운과 함께 움직이는 큰 물줄기를 잘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 운세를 놓고 말하면 상반기에는 구설과 비난, 내부 갈등 같은 문제가 거세게 일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 별다른 큰 대외적 사고가 없어도 내부적으로 금이 가거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3, 4월쯤부터 작게나마 반전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34월의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향후 6월, 7월 그리고 2025년 전체의 운세까지도 연결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마도 그 발언이 국민 정서나 정치 세력의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말 때문에 지지층을 다시 확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실망시키면서 또 다른 구설을 낳을 수도 있지요. 이분은 무얼 해도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본인의 장단점을 인정받게 될 사주입니다. 짧게는 몇 달 안에 인기를 얻고 잃는 정치인들과 달리 한번 흐름을 잡으면 꾸준히 유지하긴 하지만 그 과정이 험난할 수 있지요. 미래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는 그 다음 해가 조금 더 낫다는 흐름입니다. 특히 올해 을사년, 이 시기가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어 중요한 도약의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국운도 함께 움직이니까 현재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2025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해소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다만 이분에게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린다면 본인이 혼자 모든 걸 결정하려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려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뢰를 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원체 인덕이 부족한 편이라 본인이 직접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품어주지 않으면 쉽게 내 편을 만들기 어려운 사주거든요. 이분 사주의 특징은 본인이 원하는 때는 일이 잘 안 풀리는 반면 주변에서 이제 끝났구나 할 때 오히려 반격을 해서 다시 살아나는 흐름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이한 사주죠. 이 흐름이 국가의 미래와도 얽혀들 수 있어서 특히 2025년 이후를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 추진력 그리고 끈질긴 생존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부족한 인덕을 채워줄 만한 인연만 끌어들이면 앞으로의 운세가 더 밝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무당 B의 의견에서 돋보이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34월에 하게 될 말 한마디가 하반기와 2025년 국운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 그리고 인덕이 부족하나 본인이 노력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선 무당 A의 사고수나 관제수 경고와 맥이 닿아 있었고 어떤 부분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관제와 구설 그리고 분기점, 두 사람이 전혀 교류하지 않았음에도 놀랍게도 일치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무당 모두 구설과 관제수를 경고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받는 공격이야 당연히 많겠지만 그 정도를 넘어선 법적 위험이나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올 상반기에 별다른 실책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당 A는 여름 이후를, 무당 B는 34월의 발언 이후 67월을 핵심 포인트로 짚었습니다.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결국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호의적인 흐름으로 전개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인복을 둘 다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무당 A는 조금만 잘해도 잘 터지는 덕이 있으니 스스로 사람을 멀리하거나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고, 무당 B도 인덕이 부족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길만 찾으면 운세가 상승한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사람을 잘 다루고 주변 세력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경고한 셈이죠. 2025년 예언과 구군에 대한 두 무당의 시각. 그렇다면 무당 A와 무당 B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2025년 을사년에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무당 A는 여름이 되어야 본격적인 전환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굵직한 사건이 이어지거나 잡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윤 대통령이 주변을 잘 추스르고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잘만 버틴다면 2025년이 새로운 구군과 함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말한 것이죠. 무당 B 역시 예언하자면 이분은 완전히 가라앉는 시기가 올 듯하면서도 그 타이밍에 반전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곧 구군과 결합할 경우 뜻밖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죠. 다만 그 시너지가 긍정적으로 발현될지 반대로 더 큰 갈등을 일으킬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언행과 인사 운영에 달려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주가 단지 좋다 혹은 나쁘다만으로 구분하기엔 복잡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주는 단순한 결과론이 아닌 그 사람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 좋게도 흘러갈 수 있고 나쁘게도 흘러갈 수 있죠. 두 명의 최고 유명 무당이 공통으로 지적한 위험 요소인 관제, 구설, 사고수와 해결의 열쇠인 인복, 언행, 시기 조절을 조금만 주의 깊게 관리한다면 그 험난함을 피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통한 2025년 구군 예언을 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지가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무당들의 예언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지만 우리가 이를 지켜보는 입장에선 일종의 흥미로운 가이드라인을 얻은 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쉽게 두 무당의 사주풀이와 예언을 설명해보면 이렇습니다. 무당 A. 겉 삼재가 끝나도 속 삼재가 여전히 따라다니는 사주. 구설, 관제, 사고수를 특히 조심해야 함. 고집이 강하고 추진력도 좋으며 높은 자리에 오를 운명이나 주변 관리를 잘못하면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여름 이후 흐름이 좋아진다. 커다란 분기점이 올 수 있으며 이때 구군과도 연동된 변화를 맞을 수 있음. 무당 B. 인덕이 부족한 사주라 내부 측근에게 배신당하기 쉬움. 그러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면 흑백이 바뀔 수도 있음. 상반기엔 답답하고 내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나 34월의 말 한마디가 운명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음. 67월 넘어가면서 점차 안정을 찾거나 반전을 맞이함. 다시 한번 큰 결단이나 반전이 예상됨. 구군의 흐름과 맞물리면 큰 시너지 또는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음. 결국 대동소이한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 당장 올해까지는 험난한 과도기가 이어질 수 있고 여름 전후로 반전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둘의 점괘를 접한 독자라면 앞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여러 사건과 변화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두 무당의 윤석열 대통령 사주 분석과 2025년 미래 구군 예언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정치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오롯이 현실 세계에서 드러나는 과정이며 우리의 일상과도 때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지닙니다. 이상으로 두 명의 최고 유명 무당이 전해준 윤석열 대통령 사주 분석과 2025년 예언, 구군, 미래, 운세, 미스터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운명이고 어디부터가 선택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한가운데에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예언과 조언들을 흥미로운 이야기로서 음미하시고 나날이 펼쳐지는 현실의 전개와 비교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두 무당의 예언 중 어떤 무당이 더 신통할지 판단해 주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는 두 명의 예언가가 각각 다른 인물의 최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예언은 2025년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두 예언을 종합하여 한 번에 살펴보면 2025년 앞으로의 국운 흐름이 어떨지 정확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무당으로 알려진 예언가가 말한 예언은 바로 한 정치 지도자의 최후에 대한 무시무시한 언급이었습니다. 하나는 일본 예언가로 2025년 한국 예언과 국운에 대한 암시는 물론 그 이후 남북 통일이 실현되고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흥미로운 단서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배경과 언어권에 속했던 두 예언가가 남긴 예언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2025년이라는 분기점에서 두 운명이 극적으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무당의 말대로라면 특정한 지도자는 회복 불능의 파멸을 맞이할 것이고, 일본 예언가의 전언대로라면 또 다른 지도자는 남북 통일을 이끌면서 한국이라는 국가의 국운을 전 세계에 떨칠 것이라 합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 두 예언가가 남긴 예언을 차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예언이 실현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예측에 불과한 것인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무당이 전한 한 지도자의 최후에 관한 예언. 오래전부터 탐욕의 칼날을 세우고 제 욕심을 채우려 하였으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믿고 따랐다. 그러나 쌓인 죄과가 결국 그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마는 법. 감춘 잘못은 언젠가 빛을 볼 것이며 거짓으로 쌓은 허상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가 걸어온 길은 반짝이지만 실상은 도끼로 가득 차 있으니 죄인의 운세는 2025년에 이르러 불길하게 타오르다가 갑작스레 꺼지고 만다. 남들은 알지 못해도 그 자신만은 스스로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깊이 깨닫고 있을 것이다. 2025년 예언의 시기에는 바람이 매섭게 불고 천지의 기운이 뒤흔들린다. 그 바람 속에서 국운의 문은 하나씩 닫히고 무리하게 붙잡으려 해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그는 높이 오르려 무리하는 운세를 타고났으나 탐욕은 결국 패망의 문을 연다. 그는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기 위해 애써 웃고 때로는 화를 내지만 결국 자신의 그림자에게 삼켜진다. 2025년이 되기 전까지 하늘은 여러 차례 기회를 줄 것이나 그는 이를 외면한다. 그리고 그 시기가 돌아오면 양심이 고통에 못 이겨 길을 저버릴지도 모른다. 한 정치 지도자가 죄의 무게를 감당치 못하고 자멸한다면 그 비극은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다. 2025년 예언에서 얽힌 그 사람의 미래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음을 뜻한다. 최후가 어떤 형태든 그가 쌓아온 거짓의 탑은 무너지고 주변은 뒤늦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일 것이다. 하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두를 속여도 자기 자신은 결코 속일 수 없다. 내가 시초부터 바라본 그의 운세는 마치 칼날 위의 선자였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스스로를 베는 꼴이 될 테니 어찌 그 끝이 평탄하겠는가. 그는 국운의 흐름과 거슬러 올라가려 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왜곡하여 취하려 했다. 더 이상의 인내는 없을 것이며 2025년 그 운명의 해를 기점으로 마지막 심판이 닥친다. 시노하라 유키에가 남긴 한반도의 미래와 남북 통일에 관한 예언. 동쪽 하늘이 두 갈래로 찢어졌으나 언젠가 다시 하나의 빛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빛은 결코 그냥 오지 않는다. 혼란과 희생, 많은 눈물의 대가로 얻어지는 빛이기에 이를 지켜낼 사람 또한 고통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2025년이 되면 이미 오래전부터 나뉘어 있던 한반도에 강력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 사람들은 이를 운세라고 부를 수도 있고 국운의 흐름이라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하늘의 섭리라는 것에 가깝다. 두 갈래로 나뉜 길이 다시 합쳐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돌다리 같은 시련이 있다. 산은 울고 강은 피로 물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과거의 상처들을 씻어내는 정화가 될 것이다.
그 후 선택받은 이가 나타나 통일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의 국운을 번영의 길로 이끈다. 사람들은 먼저 의심하고 두려워하지만 그 인물은 끝내 남과 북의 경계를 허물고 나뉜 민족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한민족 전체의 영적, 문화적 재탄생을 의미한다. 내가 보는 그 미래는 결코 쉽지 않다. 2025년 예언의 시점부터 한반도는 거대한 혼돈을 겪는다. 국내외적 갈등과 이해관계가 얽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그 혼란은 곧 정화의 불길이 되며 오랜 냉전과 반목의 때를 태워버린다. 이때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쓰러지겠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상처를 딛고 더더욱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간다. 마침내 한반도는 저 먼 과거 찬란했던 문명의 기운을 되찾아 국운을 일신한다. 바람은 고요해지고 강물은 하나의 물줄기로 흐르며 사람들은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은 빛 아래 선다. 그때가 오면 한반도는 더 이상 분단이 아닌 통합의 상징이 된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해 전 세계에 빛을 비출 것이다. 2025년에서 출발한 이 물결은 이후 2028년, 2031년 그리고 2034년에 이를 때까지 각각 커다란 시련과 고비를 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크게 감돌며 동방의 신비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순간이 온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 모인 에너지는 미래의 열쇠가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부를지도 모른다. 이렇게 두 예언가의 증언을 나란히 놓고 다시 읽어보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울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암시하는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밝고 장엄한 통일과 재탄생을 약속하는 예언이라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예언 모두 2025년을 핵심 기점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무당의 예언은 한 특정 인물이 2025년 전후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맞이할 것이라 단언합니다. 죄를 지은 자가 그것을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인간사가 흔히 그래왔듯 화무 11홍의 교훈과도 일맥상통하지요. 동시에 시노하라 유키에가 남긴 기록은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지도자가 남북 통일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국운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 선언합니다. 만약 이 두 예언을 극적으로 재해석해 본다면 한 지도자는 사라지고 또 한 지도자는 부상하여 미래를 열 것이란 결말입니다. 마치 한 시대의 그림자가 소멸하자마자 새로운 빛의 주인이 무대에 오르는 듯한 상징성을 띠기도 합니다. 2025년 예언과 국운, 운세 그리고 미스터리가 얽혀있는 이 사건은 과연 실제로 일어날 만큼의 현실성을 갖추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신비로운 설화로 그칠까요? 우리가 2025년에 일어날 미래를 지금 명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미 세상 곳곳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여전히 큰 이슈이고 정치와 외교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마다 한반도의 정세는 요동치곤 합니다. 따라서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언제든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반대로 정치계의 파문과 스캔들, 권력자들의 추락 또한 이제는 낯설지 않은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적 배경 때문에 두 예언가의 말이 점점 관심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2025년 예언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실현될 것인가? 둘 중 어떤 인물이야말로 미래의 운세를 관통하는 자인가? 사실 예언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실제 사건과 맞물려야만 의미를 갖습니다. 당장 눈앞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미스터리의 영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 통일이라는 거대한 과업과 한 정치인의 최후라는 비극이 비슷한 시점에 이야기된다는 것은 묘한 긴장감을 줍니다. 혹자는 이 두 예언을 희망과 파멸이라는 양날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는 국민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설파하며 한국의 국운을 활짝 열어젖힐 구세주를 예고하고, 다른 하나는 파국을 상징함으로써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 가운데 누군가에게 섬뜩한 경고를 보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예언일 뿐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실제로 오래지 않아 비극적으로 몰락한 통치자나 권력자들이 빈번히 있었고, 동시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정치적 대격변으로 인해 한반도와 주변국 정세가 뒤집힌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가 말해주는 바에 의하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다시금 가다듬어 보면 두 예언가가 공이 중요한 시점으로 찍은 2025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이라는 무대의 소용돌이가 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 소용돌이 안에는 국군의 향방을 뒤바꿀 만한 거대한 사건이 있을 것이고, 운세로 보는 무당의 이야기대로라면 스스로 무너지는 자가 있으며, 신호하라 유키에의 시각대로라면 통일의 불씨를 살리는 인물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2025년을 경유하면서 한반도에 직결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굳이 믿으려 해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 찬 영역입니다. 무당의 말에는 감춰진 죄가 빛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스스로의 목줄을 옥죄다라는 내용이 있고, 유키에의 기록에는 남북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져 마침내 새로운 문을 열 것이라는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확연히 대비되는 운세를 그린다는 점에서 각각의 결말은 보는 이에 따라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화면에는 연민과 두려움이 깃들고, 통일과 번영에는 희망과 설렘이 깃듭니다. 이쯤에서 또 다른 관심 포인트는 통일을 이끌 인물의 정체일 것입니다. 누가 과연 그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의 국군을 비약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까요? 이미 자리하고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강력한 인물, 혹은 민간 영역의 새로운 혁신가, 혹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젊은 세대의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언 속에서 그 인물은 희생과 고통을 짊어지고도 흔들리지 않는 자라고 묘사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통상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주도해 온 인물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서사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시노하라 유키에는 혼돈 속에서 빛을 선택할 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점을 암시합니다. 만약 이 예언대로 2025년 이후 남북 통일의 가능성과 함께 새 시대를 열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그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갈 지평이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정반대편에 놓인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은 사람들의 경멸과 동시에 측은함을 자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무당은 자기 죄를 자기 자신만 못 속인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거짓말과 위선은 결국 드러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아무리 많은 이들을 현혹해도 자신의 본심만은 속일 수 없으며 그 내적 갈등은 끝내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무당의 예언이 2025년에 정말 이루어진다면 그 인물과 관련된 주변 세력 또한 경랑에 휩싸일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비극적 결말과 통일의 밝은 결말이 같은 무대 위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미스터리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무너짐이,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 일어섬이 발생하므로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예언의 서사가 흥미진진합니다. 꼭 오래된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를 동시에 맞이하는 느낌이지요. 결국 두 예언가가 말해주는 큰 흐름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2025년 예언의 시점에서 한 개인은 죄악과 숨겨진 허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급작스러운 최후를 맞이한다. 동시에 그 시점부터 시작된 대변화 속에서 다른 인물은 남북 통일의 단초를 열고 대한민국의 국운과 미래를 찬란하게 견인해 간다. 이 과정을 통해 한반도는 큰 시련을 거치지만 결국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한다. 이 서사에서 여러분이 어떤 감상을 얻을지는 전적으로 자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운세가 변화한다는 메시지 그 자체가 던지는 상징성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언이라는 영역에 관심이 있다면 2025년 이후 펼쳐질 미래를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무당이 말한 최후의 징조에 해당하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것은 예언의 일부가 실현된 것일 테니까요. 동시에 만약 시노하라 유키에가 암시한 대로 남북 통일의 신호탄이 울리고 정말로 한반도가 하나로 합쳐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목격할 역사의 전환점은 가히 세계를 뒤흔들 사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중심 무대에서 새롭게 재조명받는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지요. 무당의 경고는 권력자나 일반인 할 것 없이 모든 거짓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교훈을 던집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은 세기를 넘어서는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국군이 어떤 미래로 이어질지, 그리고 2025년이라는 해가 정말로 세상의 흐름을 뒤집을 만한 전환점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흥미로운 상상과 예언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과 경각심, 그리고 약간의 희망까지도 안겨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예언의 가치는 충분히 빛을 발하리라 믿습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 각자의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의 창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그 두 명의 인물이 누가 될 것인지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필리핀 해의 거대 운석이 떨어질 것이고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큰 피해를 입는다. 오늘 전할 예언을 듣고 조금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7월 5일 태평양 한가운데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며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도 엄청난 충격이 닥칠 수도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직경 약 300m의 운석이 2025년 7월 5일 태평양 쪽 바다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대비하십시오. 얼핏 들으면 도시괴담 같지만 이 이야기는 2022년 무렵 일본의 유명 인터넷 게시판에 22세기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어떤 인물이 올린 예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미래인의 2025년 예언은 처음엔 사람들에게 그저 또 하나의 장난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남긴 글 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기를 상당히 정확히 지목했다거나 일본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이른바 22세기 미래인 예언으로 큰 화제가 되었죠. 그러나 이 예언이 더욱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는 별도로 알려진 예언들과의 묘한 교집합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만화가의 작품 내가 본 미래에는 2025년 7월 5일 무언가 끔찍한 대재앙이 닥친다고 쓰여 있었고 미국 NASA 관련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는 이론물리학자 역시 필리핀의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다는 비슷한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그 시기와 장소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일본 인터넷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2025년 7월 5일이라는 날짜가 오싹한 미스터리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도 같은 태평양 권역에 속해 있어 만약 거대한 운석이 진짜 떨어진다면 국군 전체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우려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미래인의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25년 6월 일본 정부가 긴급 정보를 발표합니다. TV 뉴스에선 연일 운석 충돌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과연 운석이 실제로 떨어질 것인가 혹은 공포를 조장하는 헛소문인가. 사람들이 고민하고 어수선해질 무렵 돌연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 무렵부터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 모든 매체는 운석 관련 소식만 다루었으며 오락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미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나는 학생이었는데 솔직히 운석 이야기를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처럼 이야기할 정도였죠. 그런데 7월이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가족들도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조금씩 동요했지만 설마 우리한테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겠어? 라는 심리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 학교가 휴교령을 내리고 정부가 대피소를 지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NS는 운석 얘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생필품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이 예언에 따르면 2025년 7월 5일 아침 일본에서는 정부 지시에 따라 가족 단위로 대피소에 들어갔다가 운석이 태평양에 추락했다는 방송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에 안도한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거대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엄청난 쓰나미가 도쿄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지역을 휩쓸며 일본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는 2025년 예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운석이 떨어진 건 일본의 태평양 쪽 바다인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미래인이 예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해 깊게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구과학이나 쓰나미 발생 메커니즘을 조금만 살펴보면 만약 정말로 거대한 운석이 태평양에서 폭발적인 충돌을 일으킨다면 동아시아 전역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대규모 지진파 혹은 해일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남해안이나 동해안 저지대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 나라에서 벌어진 초대형 재난은 국군 전체에도 파문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수입하는 많은 물자나 교역로가 일본을 거치거나 태평양 항로를 경유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도 결국 불안감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미래가 정말로 현실이 될까요? 미래인은 스스로를 22세기에서 왔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 경험을 했기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미래에는 이미 이 운석 충돌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을 테고 그 사건을 살아남은 사람이 과거로 돌아와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설정이 되는 셈입니다. 이를 듣는 일부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라며 일축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운석 충돌에 이어 사람들을 두 번째로 절망에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 플레어였습니다. 2025년 태양의 활동이 극대화되어 지구의 통신 시스템, 전력망, 인공위성 등에 막대한 혼란을 끼쳤습니다. 대피소에 있던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제대로 먹통이 되거나 갑자기 화면이 멋대로 움직이고 전등이 깜빡거리는 이상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 멈추고 교통망이 붕괴되어 구호물자도 도착하지 않았죠. 미래인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도미노 효과입니다. 한 가지 대형 재난만으로도 구분이 흔들릴 수 있는데 자연재해와 태양 플레어로 인한 기술적 재앙이 연달아 터지면 더블 펀치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이런 거대한 재앙 앞에서는 어느 한 국가만 피해를 입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운석이 떨어져 초강력 쓰나미가 발생하면 주변 모든 나라도 전염병처럼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물류와 금융, 에너지, 수급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니까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단지 재앙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는 이렇게도 이어집니다. 나는 22세기에서 왔지만 모든 병이 치료되고 평균 수명이 180세에 이르는 문명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시간여행 또한 흔한 기술이 되었다고요. 즉, 인류는 이런 대재앙을 겪고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대비한 덕분에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살아남았고 그런 위기를 발판 삼아 더욱 발전했지요. 그렇기에 내가 이 시점으로 와서 2025년 예언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미스터리하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처한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희망을 느낍니다. 비록 무서울 수 있지만 결국 미래가 암울한 것만은 아니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 속 운석 충돌이 진짜로 일어날지 혹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끝날지는 아무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대비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혹시나 닥칠 대재앙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다른 결과를 끌어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이런 종류의 2025년 예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국운이 바뀔 것이라느니, 대지진이 온다느니, 특정 연도의 대홍수가 일어난다느니 하는 비슷한 주장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어 왔고 대개는 그대로 지나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만일을 대비하자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재해는 오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대비가 너무 늦으면 무방비 상태로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진 대비나 태풍 대비처럼 실제로 운석 충돌이나 태양 플레어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도 준비해 둔 물품이나 지식은 다른 위기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재난 대비 훈련이 늘고 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나라에는 대형 쓰나미가 잘 안 오니까 괜찮다고 말하지만 일본 동쪽 해상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 전례 없는 파동이 발생한다면 그 여파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형적으로 직접 쓰나미를 맞지 않는다 해도 전력과 통신, 금융시장 등의 인접 국가의 위기가 그대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죠. 예언이 미스터리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설마나는 방심이 가장 위험한 법이라는 건 역사가 증명해왔습니다. 미래인의 또 다른 말에 따르면 타임리프라는 개념도 흥미롭습니다. 22세기에서 몸 자체를 과거로 이동하는 타임트래블이 아니라 기억이나 의식만을 과거로 전송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죠. 그렇다면 거대한 역사의 파장이나 시간여행 역설을 피하면서도 과거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정보가 2025년 예언처럼 세계의 운세를 바꿀 만한 것이라면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될 겁니다. 특히 한국인 입장에서는
2025년 즈음이 여러모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스터리 연구자나 점술가, 역술인들도 그 시기를 전후해 구군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와 2025년 예언이 맞물리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2025년경에는 세계 경제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가능성,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더욱 폭발적으로 발전할 가능성, 그리고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급격히 늘 가능성이 충분히 거론되죠. 여기에 혹여 거대 운석이나 대형 태양 플레어 같이 흔치 않은 요소까지 더해진다면 전 세계가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레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2세기에서 본 결과 우리는 운석 충돌과 쓰나미 그리고 태양 플레어까지 겪고도 살아남았고 보다 높은 기술력과 긴 수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과거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대비를 했기 때문이죠. 과거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지만 준비된 자가 더 많이 살아남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2025년 7월 5일을 기억해 두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재앙이 닥쳐도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오직 그날을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섭지만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견 허무맹랑하게 들리지만 한편으론 준비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년 7월 5일이란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이 예언과 미스터리에 관한 관심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에게 부디 좋은 미래가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2025년 희망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에게 희망만이 가득한 2025년이 되길 바랍니다.